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 장 마감 이후고요. 우리 시장 얘기 한번 조금 드려보고, 왜 오늘 제법 하락폭이 컸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내일 FOMC 이후 상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 오늘 오전에 강보합권 출발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 어느 정도 눈치 보기 하면서 다지기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이후 또다시 급격한 하락, 그리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막판에 또 한번 이 계곡을 한번 만들었고요. 이제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나 게임 쪽에서 일부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코스피나 선물 이 상황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제법 거의 뭐 상당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357개고요. 하락 종목 수가 1025개입니다. 상당히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코스닥은 오늘 0.4%밖에 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코스피의 영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장이 하락했던 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인 얘기로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의 확진자 급등입니다. 급등입니다. 예, 확진자. 2,600명 넘게 하루 사이에 1,000명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 우리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이거 이렇게 가다가 바로 이것도 한 발짝 후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거죠. 오늘 리오프닝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봤었을 때 얘도 역할을 하기는 했던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일단 얘기를 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천 명 정도까지는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본다. 그 이상 1만 명까지도 뭐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때쯤 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5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조금 면밀히 보겠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1,000명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랬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의 확진자 급등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확진자 급등으로 인해서 급등이 아니라 급증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일단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물론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했습니다. 오늘 FOMC를 감안을 했었을 때 그 정도 같으면 선방을 한 정도, 무난한 정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강한 모습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의 차원이겠죠. 이제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요런 영향에 의거해서 환율이 오늘 조금 뛰었다라는 거. 환율이 뛰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외계인들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래도 동시효과에서 조금 샀네요. 동시효과에서 조금 샀는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잖아요.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대략, 그러니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동시효과 끝나고 이제 선물만 거래가 되는 이 시간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조 6,500억 정도 매도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조 한 5천억이 좀 안 되니까 조금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을 계속해서 올라갈 만하면 자꾸
끌어다가 땡기는 이 바지가랭이를 끄집고 자꾸 끄집어 땡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니 해도 근본적인 부분이죠. 오늘 지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시장의 수급의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 내일 있게 될 오늘 밤 내일부터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오게 될 FOMC,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관망 심리가 상당히 강해졌다. 혹시나 하는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조금 위험을, 이 리스크를 조금은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일부 이 매도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나온 그런 흐름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제 서두에, 뭐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서두에 의외의 일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3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나오면서 지지 테스트 성공을 하고 요 근처 3000포인트보다 약간 위에 정도에서 마감하는 정도 흐름 나올 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매일매일 이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다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렸다가 조금 반등이 요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온, 우리가 한 요만큼, 유럽 시장이 한 이만큼, 글로벌 그 외 아시아 시장이나 이런 곳이 요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반등 이 크기도 적었잖아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받았다. 근데 특별하게 더 많이 받을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고 놓고 봤었을 때, 뭐 물론 억지를 쓰자면 뭐 저 3분기 실적 피크 아웃 우려에 4분기부터는 EPS가 조금씩 감소되고 있고, 그거 우리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만 그런 거,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고, 뭐 지금 그 팬데믹의 유행에 따라 가지고 뭐 생산에 대한 문제, 물류란에 대한 문제, 이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봤었을 때 요 정도는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 선 마감이면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쪽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내일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테이퍼링의 시기였습니다. 시기. 11월부터 시작할 것이냐, 12월부터 시작할 것이냐, 1월부터 시작할 것이냐인데, 요건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요쪽으로 가면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갈 수 있고, 요쪽으로 가면 최상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이퍼링의 속도와 관련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게 150억 달러씩 계속 줄여나가는 거, 매달 줄여나가는 거. 근데 최근에 다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속도가 가파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파를 것이다. 한 달에 300억 달러씩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만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파월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일단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11월 300억 달러 매파, 이렇게 가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충격폭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12월 그다음 150억 달러 비둘기적 발언,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좀 고전을 할 수 있을 거고, 미국 시장도 충격을 받는다고 보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최악으로 만족했을 때 얘기니까 좀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 지금 컨센입니다. 기존 컨센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뭐 기존 컨센대로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환호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컨센대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하단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 하단 제한을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림은 나오긴 나오겠죠. 약간의 눌림은 나올 수 있을 텐데 하루 이틀 정도의 약간의 눌림 이후에 다음 주 정도부터는 반등의 흐름,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는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 이거 잡히긴 잡힐 거다. 기존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잡히긴 잡힐 거다. 내년 금리 인상은 지금 이 테이퍼링을 하는 것과 별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주 심해진다면 뭐 연준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상대로 내년 이 초반 정도 선에서부터 이게 잡혀주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상은 뭐 그 뒤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6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한 9월 또는 그 이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6월 얘기가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당기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안 나오면 됩니다. 그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무난하게 지켜주면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딱 한 가지 변수는 이 뭐 인문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수는 현재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테이퍼링을 기점으로 해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뭐 계속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차익 물량이 나오는 것도 미국이 급락하는 상태로 막 연일 내려 꽂는 이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라면 우리 이미 내려 꽂을 만큼 꽂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는 미국이 이제 한번 눌렸다가 올라올 때는 커플링이 조금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걸로 보여진다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도 그냥 약간의 약조정 정도를 보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때는 좀 따라가는 상황 나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충격이 조금 이렇게 내려오는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락폭을 키울 확률보다는 조금 무난하게 넘어갈 확률이 조금은 높아 보인다. 올 한 해 내도록 받았던 거 감안을 하면 지금 우리 올해 받았던 내용 다 지금 이 1년 내내 받아왔는데 올해 상승했던 상승치 올해 1월이 여기였잖아요. 올해 1월에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요게 종가였습니다. 지금 그게 2,940인데 지금 종가까지 왔죠. 1월 4일 종가까지 왔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실적 얼마나 괜찮았어요. 그 실적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올 초와 똑같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 수익은 굉장히 컸는데 역대급으로 컸던 기업들도 많았었고 했는데 더군다나 뭐 삼성전자 뭐 우리 실적에서 보시듯이요. 그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그대로 이렇게 끝난다? 그거보다 또는 내린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따라서 조금 약간의 눌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눌림 이후에는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은 히토리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미중 갈등과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크랩톤 관련주들은 뭐 거의 뭐 움직였다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뭐 그 외에는 특별하게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오전보다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는 정도였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섹터들 그리고 여행, 해운, 그 다음에 뭐 영상 컨텐츠, 카지노 좀 보시면 일부 미디어 쪽 섹터들 그리고 일부 리오프닝 섹터들이 오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매수 역시 오늘도 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LG 생활건강 매수가 좀 들어왔고 지금 뭐 광군절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죠. 일단은요. 이제 다음 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페이 오늘 상장을 하고 일단 따까지는 했죠. 따상까지는 아닙니다만 따까지는 했습니다. 이 상당히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장세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 코스피 매도했던 양 그리고 코스피의 매도량 그리고 이때까지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었을 때 매일 나오는 정도의 양에 비하면 그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카카오뱅크, LG화학, 카카오,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매수가 두 종목 모두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외에 골프존, LX세미콘,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뭐 HLB도 오전에 매도 우위였습니다만 이내 매수 우위로 조금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의 매도 상위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시젠, LNF, 덱스터, 루트로닉, GSE, 파라다이스, KMW, SM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전반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도 한 하루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를 먼저 맞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매를 우리만 맞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아쉬운 거고요. 내일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면 좀 선방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약보합 정도 선이로라도 이제 선방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FOMC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수가 워낙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FOMC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컨센대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파월 의장 어떻게 발언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역시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인 예상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무난할 걸로 보고는 있다. 그런 정도의 흐름인 것이고요. 일단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일단 그게 내일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요게 무난하게만 지나가게 되면 늦어도 요번 주 말 그래서 다음 주 초 빠르면 내일 장중 또는 모레 정도 장중 정도 선에서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싹 바꿔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